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4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연휴 좀 다들 푹 쉬셨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은 지금 좀 무난해요. 특별하게 크게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금요일 날은 좀 돌렸죠. 이게 미국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이제 좀 들어섰었고, 거기서 일단은 바로 좀 반등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 이후에 이제 120선 다시 올라타는지 계속 좀 추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역시 미국이 이제 뭐 한 30 RSI 과매도 주변 좀 오니까 바로 턴을 시키기는 합니다. 워낙 좀 강했던 증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또 미증시 오늘 그냥 무난하게 끝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 날 한번 좀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에서 3.4% 꽤나 좀 많이 밀리기는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은 계속 해두기는 할 것 같아요. 증시가 여기서 막 더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반등을 주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 가면 이제 공매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한 3월 중순 뭐 이때쯤부터는 또 경계심을 좀 계속 이렇게 경각심 갖고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위로 가는 느낌보다는 돌리면은 예수금 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이 나오면은 뭐 공략하고, 증시가 그래도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죠. 시황에서도 뭔가 임팩트 있는 악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신 여기서 다시 막 돌파시키면서 쭉쭉 치고 나가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 증시는 돌리면은 좀 일정 구간 뭐 예수금 확보하면서 이런 식의 흐름이거나, 제일 베스트는 사실 여기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거는 쉽진 않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해주는 그림, 이것만 나와도 좀 좋기는 하거든요. 일단 공매도 생각했을 때는 돌리더라도 계속 좀 예수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것들이 있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는 뭐 재료들 주말 연휴 끼고서 뭐 변동 이슈들도 막 나오고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분야가 많은데, 일단 2025 모바일 월드 MWC 요게 이제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MWC는 원래 예전에는 5G 같은 통신 모바일 월드 이런 것 개념이다 보니까 좀 통신 5G 이쪽이었는데, 요즘은 AI나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거의, 근데 이제 좀 큰 이벤트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안에서 좀 노는 게 있고, 이번에도 이쪽에 대해서 뭐 키워드 좀 나올지, 그리고 중국 양회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경제 부양책이 좀 나오겠죠. 네, 경제 부양책. 중국 양회에서 가끔 이제 우리나라 뭐 한한령 관련주들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 결국 중국 양회에서 얘네들이 지금 미국, 중국 패권 다툼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무언가 메인으로 미는 섹터 테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시크 키워드 혹은 뭐 이제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 키워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양회에서 어떤 분야에 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제2의 딥시크 키워내겠다, AI에 뭐 향후 뭐 10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금액이 있으면은 뭐 관련주라던가 혹은 그냥 덩달아서 그 업종 섹터 요쪽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양해도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3월 4일 이제 아마 미국 현지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지면은 이제 3월 5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 10% 추가 관세 플러스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예정, 이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관세는 일단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정대로 4일부터 관세 부과, 세율은 좀 유동적이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중 계속 다툼,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하면은 히토류 뭐 이런 것들이 또 반짝하는지, 유니온이 쉬질 않죠. 움직임이 시장에서 탁 해가지고 상승, 거래대금 동반해서 자리를 잡진 않는데 계속 윗꼬리를 다는 게, 트럼프 이후에 계속 그 관세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패권 다툼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계속 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수요일 인터배터리 2025, 일단 인터배터리는 뭐 로봇, 전고체 배터리 이런 키워드 정도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그리고 목요일은 신규 상장 2차전지 공정용 소재, 그 다음에 3월 7일 금요일도 키움 제7호 스펙, MD바이스, SMG, CG 뭐 이런 식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 달 이제 상패 시즌 이런 게 있고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일단 이번 달은 상패 감사 보고서, 공매도 재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이런 게 이제 4월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정치 쪽에서는 양자 대결, 리얼미터 가상 양자 대결로 이재명 50%, 김문수 31.6%, 뭐 야당 그 지지율, 그 다음에 여당 지지율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기 이재명 관련주는 그 이스타코, 오리엔트 바이오,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스타코가 한번 좀 불쑥하기는 했는데, 이쪽은 이제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이기는 한데 이번 주 좀 뒤 혹은 다음 주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3월 그래도 한 1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3월 중순 요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 뭐 조금 늦춰지면은 이제 3월 말이겠지만, 이전에 이력 탄핵 이슈 2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보통 한 2주 정도 안팎으로 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한 10일에서 14일. 그러다 보니까 요번 주나 이르면 이번 주인데 일단 다음 주쯤에 선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은 일단 인용 기대감을 좀 부각을 시키기는 했죠. 김문수 관련주는 평화홀딩스 막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오고, 이스타코부터 해서 얘네들 이번 주에 좀 반짝반짝 했어요. 그리고 정치 테마 나머지도 순환매 부각시키는지, 그리고 정치는 기각이 나오고 하면은 관련주들 일단은 좀 당연히 급락하겠죠. 반대로 인용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뭐 이런 인맥주도 있지만 정책주들이 좀 다시 새롭게 치고 나갈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대선 테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재료, 대응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변동이 엄청 커요. 자, 그리고 로봇은 테슬라, 엔비디아 잡는다. 미국이랑 중국 뒤쫓는 삼성, LG 로봇 대전 해가지고 대기업들 뭐 뉴스는 계속 붙고 이런 이슈도 좀 계속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를 돌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턴시킨다 싶으면 로봇이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 살짝 움직였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RLM, 휴림로봇은 악재로 밀렸지만 대놓고 해먹는 종목이어서 그런지 개파락하고 한번 탁 하고 튀긴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주들 좀 다양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배터리 동맹 삼성, 현대차 로봇 자율주행차 분야 첫 공동 마케팅, 삼성 SDI, 현대 기아랑 로봇 자율주행차 신기술 전격 공개, 이게 지금 인터배터리 얘기거든요. 해가지고 인터배터리 2025에서 로봇 키워드랑 자율주행 키워드, 그리고 이게 2차전지 쪽이니까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좀 엮을 수 있겠죠. 인터배터리에서 신기술 경쟁, 액침 냉각이랑 46 그 배터리 80 시리즈, 4680으로 엮였던 게 최근에 이제 성우 KN솔 요거 정도가 있었죠. KN솔 가물가물하네요. KNS, 요 두 개가 이제 좀 움직이긴 했는데, 둘 다 막 종목의 움직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밑에서 저항 구간, 그 다음에 뭐 일봉으로 봤을 때 120선 그 주변이기도 하고, 성우가 LG엔솔 그 배터리는 좀 엮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봉은 꽤 괜찮은 자리 좀 내려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요번 2차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엮이는지, 그리고 액침 냉각은 삼성공조가 그렇게 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에 또 움직였거든요. 얘가 지금 시간이 계속 탁탁탁 튀는데, 일단은 뭐 시간에 부각된 건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움직임이 계속 좋거든요. 그래서 상용화가 이제 좀 눈앞에 오는 것 같고, 전고체 관련해서는 MOT,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얘네들 추세가 상당히 좋죠.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계속 양봉을 연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기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좀 또 5일선이라 이격 벌리는 슈팅 나오는지, 얘는 차트도 꽤 괜찮은 구간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당히 센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간 수급, 연기금 필두로
지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농화성은 끼가 좀 좋은 편인데 2만원 라운드 피겨 요 자리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죠. 얘는 특징이 좀 탁 튀면은 쭉 하고 밀렸다가 이 낙폭이 조금 셉니다. 그 이후에 다시 튀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MOT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금 힘이 살짝 빠졌었는데 상한가 분봉 이런 자리를 좀 지지하면서 다시 턴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자, 그리고 뭐 이제 관세, 뭐 목재 우리나라 좀 대상이 될 수 있다. 25% 관세 수순. 뭐 관세는 뒤에 좀 봐야 되고, 트럼프가 어제 그 비트코인 밤중에 엄청 좀 폭등이라고 해야 되지? 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50% 넘게 상승한 종목도 있고 한데, 가상화폐 서밋 7일 개최하겠다. 경제적 자유 보호. 그리고서 가상자산 비축한다. 트럼프 한마디에 가상화폐 가격 들썩. 그래서 서밋에서 뭐 좀 추가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일단은 트럼프 정권에서 그 가상자산 비축, 전략 자산 비축 이런 걸로 정책이 좀 뒤에 튀어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보통 우리기술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지트 이런 애들이 좀 대표적이죠. 우리기술 투자, 위지트, 그 다음에 뭐 갤럭시아 시리즈, 머니트리, 뭐 SM 이런 애들이, STO도 있기는 한데 갤럭시가 이쪽에서 또 코인 엮으면서 반등 만들어줬던 것도 있어서 이거에다가 컴투스 홀딩스 정도까지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컴투스 홀딩스는 좀 자리가 많이 낮네요. 해가지고 비트코인 주가 이런 거랑 연동되는지. 그리고서 주말 중에 이제 재건 관련해서 이슈 좀 신박했습니다. 이게 정상회담이 맞나?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정상회담에서 이런 식의 영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찌됐든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만나서 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좀 고성 소리를 높이면서 대화하는 거는 제가 저는 못 본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보고서, 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신박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가 된 게 영토 양보 못한다? 젤렌스키. 그리고 트럼프는 너 그러면 3차 대전 만들 거냐? 이런 식으로 격한 언쟁 끝에 정상회담. 원래 젤렌스키가 그 광물협정 서명하러 갔었죠.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건 이제 다 만들어 놨었고, 가서 서명하러 갔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연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미국에서 그냥 젤렌스키 찍어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해는 안 갈 정도로 했다가 좀 당황스럽기는 했거든요. 일단은, 글쎄요. 이게 누가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개인 생각을 살짝 넣으면은, 근데 젤렌스키가 그래도 결국 지금 부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어찌됐든.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자신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국가를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한테 뭐 바닥을 기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부탁하는 입장에서 조금 선을 넘었던 것도 같기는 해요. 그 인터뷰 내용들을 좀 이제 번역해가지고 좀 봤었는데 좀 아쉽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그 보는 와중에 그 우크라이나 그 외교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마 부여잡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골이 아픈지. 그래서 격한 언쟁 끝에 협정 안 되고 정상회담 조기 종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 트럼프가 젤렌스키 쫓아냈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이 진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이 해줘요. 해가지고 EU가 뭐 한 520억 달러 뭐 이러면은 미국이 거의 1200달러 이만큼 EU 국가들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 국가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 지원 결국 못 받으면 전쟁 지속 힘들 것 같거든요. 나머지 이유들이 그 남은 미국이 빠진 만큼 차액을 지원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럴 국가들이 아니기는 하죠. 그럴 거였으면 진짜 지원 더 세게 해줬을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유는 이래저래 얘기가 많잖아요. 결국 이유가 지금 돈이 없어요. 뭐 GDP 안 올리는 것도 있고 뭐 한데, 그래서 쉽지는 않지 않을까. 자, 그래서 백악관의 파국 본 유럽,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의 휴전 협상안 제안할 것이다. 이게 그 젤렌스키가 인터뷰 끝나고 이제 영국 넘어갔죠. 영국에서 이제 EU 뭐 관련해 정상회담 하고 했는데, 일단은 트럼프와 화해하라. 유럽 백악관 그룹 젤렌스키의 압박 이런 내용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 정상회담 이후에 각
유럽 국가들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이 뭐 SNS에 립 서비스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중요해요. 이게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결국 서방 국가 EU 플러스 미국 이렇게 서방 국가라는 동맹이 트럼프가 지금 좀 흔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흔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죠. 이게 진짜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이랑 러시아랑 탁 해가지고 삼각연 이렇게 연맹 이런 거를 만들 국가는 아니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규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그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고 애초에 트럼프가 미중 갈등을 스타트 끊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EU랑 미국이 갈라서는 게 좀 사실 상상은 안 가요. 그런 걸 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EU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나. 예전부터 그 GDP, 나토 방위비, 나중에 그런 내용들은 좀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냥 미국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뭐 재건 이슈에 영향이 있겠지만 거기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은 EU와 미국, 그리고 미국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나토 뭐 탈퇴 이런 내용까지 나오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하지만 지금 스탠스로는 나토 탈퇴도 좀 얘기 실제로 가진 않더라도 언급 같은 거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로 나토 탈퇴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면은 그만큼 유럽 국가들은 방위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토 탈퇴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한 달이 조금 더 넘어가서 생각하면은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산 수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쪽까지는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트럼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토 방위비 얘네들이 지금 GDP 2% 그것도 안 지켜가지고 열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전략적으로 하다 그냥 그런 식의 좀 압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씨 뭐 유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미국은 혼자서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이후에 움직임들을 좀 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재건에는 이런 악재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전쟁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지지 시사. 그래서 안보부 장관 젤렌스키 정치적 동기 종전 아닌 게 만약에 분명해진다면 정말 심각하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젤렌스키가 정치 지금 원래 대통령 임기는 끝났죠. 임기는 끝났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선 치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지금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계속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협정에서도 그렇게 뭐 이제 소리 지르고 하니까 미국은 손해볼 건 없거든요, 사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통해서 뭐 히토류. 근데 그것도 지금 러시아 측에서도 야, 우리가 뺏은 땅에서 히토리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 양측에서 뜯어갈 건 계속 있어요. 가운데서 이제 득보는 건데 이게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앞에서 그런 태도가 너 부탁하러 왔는데 이게 맞아? 아, 나 이거 못 참겠다. 이래서 갈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회담 이후에 각자 뭐 SNS에서는 조금 여지는 남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안보부 장관이 전쟁 끝내야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 뺏긴 영토 뭐 줄 거 주고 러시아는 안전보장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젤렌스키한테 엄청 압박을 하고 있어요. 광물 협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 아니다. 논의 대상 아니다. 우크라이나 너 지금 이거 평화협정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계를 넘어서 젤렌스키 너 지금 이거 평화협정 수용해. 아니면은 너 그냥 갈아치워. 이런 식으로 압박 그냥 선택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지원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 1200억 달러 해가지고 EU 뭐 520억 그거보다 2배이기 때문에 미국 빠지면 사실상 전쟁 안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지금 트럼프는 또 그런 거 결단 엄청 칼같이 하잖아요. 사업가 마인드여가지고 손해본다. 이게 뭐 바이든 정부에서 주고 뭐 했으니까 이게 뭐 인도적으로 트럼프 지금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미국이 예전에 바이든이라던가 오바마 같은 케이스는 미국이 그래도 세계를 위해서 세계 1위니까 세계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게 있었다면은 트럼프는 왜 우리가 희생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미국 1위인 건 1위인데 1위라는 이유로 희생하는 건 난 못 참는다. 무조건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애초에 그 마가 키워드가 그 내세운 게 이제 딱 그거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실한 인물이다 보니까 조금 국제 정세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그냥 굽히고서 들어가서 뭐 평화협정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협상이 엄청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미국 빠지면은 결국 EU가 나머지 충당해 줘야 되는데 EU가 립서비스 말고 실제로 충당해 줄 거냐? 그거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정말 적죠. 금액도 엄청 커요. 미국이 2배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탁 빠지면은 그거를 충당하는 거는 지금 유럽 EU에서 여태까지 한 거에 2배를 더 해서 총 거의 3배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좀 빠르게 평화협정 압박까지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결국 선택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전쟁 계속 어떻게 해볼래? 근데 그러면은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전쟁 쪽은 사실상 국가를 더 빠르게 말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제 평화협정을 해야 되는데 평화협정이 지금 거의 줄 거 주고서 막 해야 되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좋은 선택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협정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는 또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다시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는 됐고 미국 역시 준비가 됐다고 믿는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해가지고 광물협정 갔다가 막 화내는 바람에 이제 서명 안 하고 나온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외교 담당하는 사람한테 좀 한 소리를 들었는지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지금 미국은 광물협정 중요한 거 아니야? 너 한 번 까고 갔잖아.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정 이 위에 말하는 거 영토 양보할 거 하고 평화 그럼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라. 여태까지 막 뭐 해가지고 뺏긴 땅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일단은 그렇게 터뜨렸으니까 올라와. 너는 더 손해봐야 돼. 이렇게 지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악재인데 좀 전쟁에 대해서 결국 젤렌스키가 어떤 선택을 하나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건 이슈는 뒤에 밀리면은 이런 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다른 재건 이슈도 하나 엮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쪽 말고서 또 다른 국가 엮을 수 있는 재건 이슈도 좀 뉴스에서 돌아다니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재건은 밀리긴 할 텐데 그 이후에 또 공략할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자율주행은 중국 FSD 소프트웨어 곧 출시 그 다음에 뭐 이제 유럽이라던가 다른 국가에서 자율주행 출시하면은 이런 것들은 좀 반짝할 수는 있겠죠. SOS의 와이팜 차트가 그냥 좀 무난해요. 이쪽은 자 그리고 조선 쪽은 뭐 미국 관세 협상 카드는 K조선이다. 한국에 손 내미는 이유는 미국 30년간 매년 42조 군함 10조 MR로 발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 좀 기여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조선주는 사실상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요 애들 위주로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LNG 쪽 하면은 삼성중공업 정도가 있기는 하죠. 이제 이쪽은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한데 삼성중공업은 좀 차트가 계속 아쉬워요. 자리 줄 거면 딱 돌파를 했으면 그 위에서 놓는 게 좋은데 조금 아쉽고 하나오션이 확실히 세요. 그 하나 필리 조선소 그런 게 이제 시스템도 엮여 있다 보니까 하나 계열은 뭐 최근에 워낙 좋다 보니 해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 걸쳐 있는 것도 있네요.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더 내려가면은 21선이고 그 다음에 K전력기기 미국 현지 생산기지 속속 설립 이런 거는 차후에 매출 같은 거 좀 잘 나오는지 자 그리고 봉준호 매직 통했다 미키 17 개봉 4일 만에 100만 명 돌파 요거 스튜디오 미루가 이제 미키 키워드도 좀 엮은 것 같더라고요. 자 금요일날은 시장을 좀 이제 깊게 보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일단 시간에 좀 셉니다. 시간에 3,700 저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관련주들은 좀 매매를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후반형 재료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 출시하고
뭐 100만 명이 뭐 이제 1000만 명 되고 막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흥행하나 이런 것들은 좀 추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SKC, MWC에 첫 참가하는데 유리기판 실물 전시한다 이런 것들, 유리기판 관련주 로봇, 재건, 반도체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지수 턴시키고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데 필옵틱스도 자리가 꽤나 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필옵틱스, PIE 이 종목도 구간이 좀 무난하죠. 9,000원 좀 잘 버티면서, 그 다음에 한빌레이저 끼 좋은 친구고, 요거 외에 나머지 유리기판 SKC가 이제 저 뉴스와 함께 좀 부각되는지,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자, 그래서 요거 외에 이제 퓨리오사 AI 뭐 인수액이 있고, 한알령 관련해서 YG 플러스부터 해서 뭐 그런 관련주들,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이 일단은 2차전지는 지금 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 특히 로봇 키워드 같은 것들은 로봇도 엮이면서 그 배터리도 엮고 여기저기 좀 MWC 인터 배터리 뭐 다 엮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 키워드에서 좀 전고체 배터리 키워드 엮는 애들, 그 다음에 정치는 아까 뭐 지지율, 그 다음에 탄핵, 인용 기대감으로 뭐 이번 주까지, 대신에 이제 기각이 나올지 인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턴을 시킨다면은 기본적으로 최근 강했던 시장에서 그래도 좀 든든했던 반도체, 유리기판, 로봇, 재건은 얘는 이제 일단은 악재죠. 근데 악재인데 개파락이 세면 또 턴 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랑 신규 상장 종목들. 그래서 일단 뭐 중국 양해에서 뭐 AI 나올 수도 있고 이것저것 좀 볼 게 많기는 해요.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금, 근데 새롭게 좀 추가되는 그런 테마보다는 거의 결이 비슷비슷해요. 로봇 키워드, AI 키워드, 자율주행 키워드, 뭐 배터리 키워드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중에 좀 뉴스가 많기는 했어요.